네, 안녕하세요. 이지앤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안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거창하게 지금 소개를 해주셔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에 거의 절반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원고를 다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지앤몰은 작년에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이 뭐 휴지나 수건, 좀 심하게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제 주위에 있는 남성분들이 이거 싫어요? 진짜 이게 가능해?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여성들이라면 생리대 가격이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객을 한 번씩 이렇게 끄덕여 계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여성들이 태어나서 평생 40년 동안 그리고 매월 거의 20개에서 많게는 30-40개의 생리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대량으로 단발성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월경이 한 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모델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생리대를 구매를 하시면 일정 포인트가 기부 포인트로 적립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월 430명 아이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연 2회 정도의 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확장을 하여서 모든 여성들이 월경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 개발이라던가 컨텐츠 제작과 같이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월경컵을 국내에 도입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소셜벤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사실 저희의 첫 시작부터는 정말 수많은 규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월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싸움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 규제들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리대나 이런 생리컵과 같이 여성들의 월경, 혈을 다루는 제품은 국내에서는 의약 외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감독하에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저희 얘기만 하면은 좀 그래서 저희가 한 소셜벤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도 역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한 소셜벤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대 가격이 일반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반가 생리대라고 하는 일명, 그래서 좀 더 여성들도 저렴하게 생리대를 구매를 하고 그 판매한 만큼 아이들에게 생리대가 지원되는 그런 모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반 정도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계시고 이제 올해 그 제품이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값 생리대, 저가 생리대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그럼 과연 품질은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 기업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내부적으로 테스트하시고 샘플링한 그 완벽한 제품을 국내 여성들에게 한번 선보이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기업이 잡지 못했던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해서 세상에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SNS에 이걸 함께 동참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라고 업데이트를 하셨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800여 명의 여성분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여성들이 정말 일회용 생리대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는데, 이 테스트는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의도가 있겠죠. 네, 그 테스트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 외품이기 때문인데,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기부를 하거나 기증을 하거나 이렇게 뿌리는 것이 전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 역시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생리대가 그냥 막 일본 제조업에서 만들어졌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제품은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생리대를 만들었던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만큼 저는 그 품질은
그게 다 입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일회용 생리대를 느끼면서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던 기회가 규제 때문에 조금 무산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 좀 보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말도 그대로 그런 약간 뽀송뽀송한 그런 모래들을 일정 공간에 이렇게 깔아놓아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이런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에 나와서 고객들에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말하는데요. 영국에서는 핀테크 영역에서는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도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며칠 전에 한 의원이 발의한 ICT 특별법에는 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 핀테크 산업에서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수익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혁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셜 벤처 영역, 사회경제 영역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시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발표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셜벤처는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그 엄격한 규제 속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무조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생리컵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리컵 많이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저희가 월경컵에, 그러니까 일명 생리컵을 월경컵이라고 표현도 되는데 월경컵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연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성교육 도중에 저희는 생리컵에 대한 내용도 성교육 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을 하면 너무 따갑고 뭔가 불편해요. 그러면 면 생리대 사용을 하는 건 어떻겠니라고 하니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조부모님 밑에서 있기 때문에 면 생리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리컵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의 그 허가를 받지 않는 제품을 기증을 하거나 기부하는 건 역시 불법이어서 저는 그 아이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월경컵을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월경컵은 미국에서 70년 전에 개발이 된 상품이고요. 현재 5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월경 용품입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컵 사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독성 쇼크 증후군이 발생했다라고 보고된 사례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미 월경컵은 안전하다라는 게 입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그 식약처에서 내놓은 안전 허가 절차를 보면은 임상 실험이라는 가장 큰 고비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내놓은 그 기준에 따르면 3개월 동안 50여 명의 사용자들에게 월경컵 사용을 하게 하고 안전성이 이제 안전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한 업체에서만 임상 실험을 한다면 다음 후발주자들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 한 번만 한다면 좀만 기다리자. 실제로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업체분들을 만났을 때 아유 기다려. 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조금 있으면 될 거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깔찬 생리대 사건 이후로 월경컵에 대한 이슈가 거의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많은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월경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는 미국 업체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미 2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국내에 2만 개의 생리컵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 한동안 여성들이 힘들게 영어를 통해서 직구를 통해서 생리컵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엄격한 구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생리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로서 또 한 여성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임상 실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블랭크컵 프로젝트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2,500
69명 정도 참여해 주셨고요. 약 5,900만 원 정도의 임상실험 비용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저희는 지금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격한 규제를 다 따르면 1년 뒤에 월경컵을 저희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임상실험을 가기 직전까지도 이 안전성을 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이 있고요. 임상실험을 하기 위한 3개월과 앞뒤로 분석하고 그 실험자들을 모집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6개월이고 이게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식약처에 저희가 이게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서류를 넣으면 또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저에게 생리컵을 사용해보고 싶다는 아이는 1년 동안 그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을 1년 동안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에서 이미 뭐 임상 실험을 한 학술지라던가 혹은 단연간 문제없이 판매되어 왔던 월경컵의 통계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미 인체 실험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에 사용된 그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임상 실험을 어느 정도 규제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어쩌면 이미 월경컵이 저는 시장에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완화가 된다면 저희 기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희보다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정말 어쩌면 혁신적이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생리컵들이 국내 시장에 나오고 이 대단한 생리컵이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여성들은 단 3가지를 통해서 월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나의 월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지에모뿐만이 아니라 정말 소셜벤처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없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정말 규제 때문에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해외 자료들을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이 있다면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셔서 많은 소셜벤처들이 날개를 달고 정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멋진 세상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